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의견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글쎄 국민의힘이 오늘 상당히 이거에 대해서 반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의 대변인을 비롯해서 상당히 격렬하게 반발을 했다고 봅니다. 이것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참 충격적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당에서는 하는데 예. 헌재에서 그렇게 판단하면 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헌재는 단심제이기 때문에 예. 참 안타까운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마은혁 불임명에 대해서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 예. 원론적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했다. 예. 그러면 헌법에 보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 기관에서 3명씩 추천을 해서 추천하자마자 바로 임명을 하는 겁니다. 예. 근데 헌법재판관은 국회에서 3명, 대통령이 3명, 또 대법원장이 3명을 예. 해서 그 마지막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헌재 이런 위원 결정은 물론 각하 결정도 있지만 선제적으로 했던 이 위원 결정은 어쨌건 국회의 대통령의 임명권이 아니고 국회에서 통과되면 당연히 그냥 형식적으로 대통령은 임명해야 된다. 예. 이렇게 되는 건 저는 이것도 헌법 위반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과연 헌법재판소에서 과연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 역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옳은 판단이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단심제이기 때문에 일단 판결하면 끝입니다. 예. 이것을 어디 가서 하소연하겠습니까? 장 교수님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의 임명권을 좀 무시한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세요? 네, 저는 오늘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헌법의 취지를 잘 해석했다라고 봅니다. 네. 헌법재판소의 구성은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추천 3인 그리고 대법원장 3인, 국회 3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3인을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지금 그동안에 이제 논란이 됐던 여야의 협의가 있었느냐, 합의가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제출했던 여야 후보 추천의 공문 이거에 가장 결정적인 저는 오늘 판결의 요인이 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야에서 협의가 있었고 예. 그 협의에 따라 민주당에서 2명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1명을 추천했기 때문에 예. 사실상 이거는 합의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표결로 의해서 결정됐기 때문에 예. 이거를 갖다가 대통령이 임의로 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대통령이 임명 안 해도 자동으로 그러면은 헌법재판관이 되는 거냐? 즉 지위 확인에 대해서는 그거는 각하 결정을 했거든요. 즉 말씀하신 대로 예. 대통령에게 임명 권한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단 국회에서 추천한 이 3인에 대해서 자격이나 또는 절차에 심각한 법적 하자가 있으면 대통령은 그건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격과 절차에 심각한 법적 하자가 없다면 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 안 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마은혁 후보자가 재판관이 되는 건 아니다. 대통령이 임명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거기다 근데 조건을 단 겁니다. 커다란 법적 하자가 있으면 임명 안 해도 되지만 임명 하자가 없다면 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적인 명령을 내린 거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를 두 가지 조항들을 잘 해석했다라고 봅니다. 커다란 법적 하자가 있으면 대한민국 어느 기관도 갈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상식인데 그런 상식적인 것을 헌법재판소에서 발표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어떤 대학에서 교수를 뽑거나 기관에서 어떤 직원을 뽑을 때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그다음에 인사위원회가 이사회로 올려서 결정하면 그것이 마지막 결정권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임명이고 그러면 인사위원회를 거친다는 것은 국회에서 선출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대통령실로 옮겨서 이사회를 거치는 거죠. 소위 말해서 국무회의를 통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통과돼야만이 임명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인사회 과정에서 법적인 하자가 있으면 경찰 조사, 검찰에서 어떤 범죄 경력을 받아서
범죄 경력이 있으면 임명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건 당연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국회 의결이라는 절차적 문제를 지적한 분이 조한창, 김복형, 정영식 3인 재판관이라고 지금 예. 알려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절차적 문제가 있으면 소수의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다수결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인용됐다고 하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은 헌재의 이런 문제가 그럼 모든 앞으로 국회의 모든 것은 국회의장 단독으로 해서 헌재에 올리면 되는 겁니까? 그런 것이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여야도 지금 두 분처럼 상반된 반응을 내놨습니다. 여당은 헌재를 향해서 강한 유감을 표했고요. 민주당은 즉시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했는데 한번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그런 재판을 내렸다는 것은 뭐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그러나 그 마은혁 재판관의 경우에 원래 국회 오랜 관행이 여야 합의에 의해서 추천을 해왔는데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천한 그 재판관에 대해서는 그 임명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상목 대행은 헌법과 상식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상목 대행은 국회 권한을 침해하고 헌법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즉각 국민께 사죄하고 오늘 즉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십시오. 네. 그런가 하면 최상목 대행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정문 잘 살펴보겠다고 했고요. 총리실 관계자는 어떻게 얘기했냐? 정무적 판단도 같이 내려져야 할 문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뭐 가장 관심은 과연 임명을 할까? 아니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임명 언제 할까? 하게 되면 이거란 말이죠. 예, 오늘 헌재에서는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는 헌법 불합치에 대해서는 예. 인용을 했고 또 하나 임명통한 지휘부에는 각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어떤 사실관계를 실행을 자체적으로는 하지 못한다는 겁니까? 헌재에서 이렇게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이것은 오로지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 대행한테 있는 권한이다 이렇게 생각을 판단을 했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오늘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 예. 뭐 당연히 존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최고의 어떤 헌법 수호 기관인데 헌재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으면 예. 악법도 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임명은 법무부와 법제처 의견을 조회하고 나서 임명을 하겠다. 그렇게 되면 오늘 헌재에서는 예. 임명통한 지휘부에는 각하했다는 것은 이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알아서 하세요. 그런 뜻이기 때문에 네. 안 해도 어떤 처벌이라든가 그런 건 없고 그렇게 되면 만약에 안 한다면 그럼 예. 민주당이 또 탄핵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 뜻대로 하지 않으면 그러나 민주당이 지금 와서 30번째 탄핵을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도 마찬가지로 네. 여러 가지 총리실에서도 정부적 판단을 한다는 것은 지금 탄핵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은혁 후보자가 일각에서 그리고 국민의힘이라든가 보수층에서는 상당히 좌편향적인 그런 헌법재판관이라고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 재판관이 들어가면 기존의 탄핵 심리 과정이 어그러질 예. 그리고 뒤바뀔 그런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는 참여해서는 안 되고 임명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예. 뜻으로 보입니다. 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상목 대행이 임명을 할까요? 이거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해야 된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네. 임명을 해야 된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예. 임명을 해야 되고 다만 그 시기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그건 대통령에게밖에 없는 권한이기 때문에 예. 이제 그 부분을 존중을 한 건데요. 그동안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해서 존중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그렇게 길게 가지 않을 거다, 임명할 거다라고 봐요. 다만 법적 검토 그리고 정무적 판단을 한다라고 돼 있는데 네. 저는 그것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는 뭐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뭐 법적 검토는 그래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예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굉장히 심플합니다. 다만 정무적 검토는 한덕수 총리가 과연 1, 2주일 내에 소위 말하면 예. 다시 복귀할 수 있겠느냐. 예. 또 복귀한다라고 그랬으면은 본인이 소위 말하면 거부권을 행사한 거잖아요, 일종의. 네. 그런데 한덕수 총리가 복귀를 하게 되면 또 이게 상황이 아하. 복잡해집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예. 이런 법적인 논란들을 회피하고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뭐 직무유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이런 부분들까지 판단해서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티겠지만 그렇게 예. 길게 가진 않을 거다. 저는 그래서 1, 2주일 내에 임명할 거라고 그럴 봅니다. 가능성도 있겠네요. 한덕수 총리가 올 가능성, 복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니 그게 변수가 나는 될 수도 대한민국의 법이 한덕수 총리가 오면 이게 어그러지고 뭐 잘못되고 해서 헌재 재판이 그때 애초에 지금 정계선 조한창 후보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는 보류했지 않습니까? 지난 12월 31일 날.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오면은 이것이 다시 뒤바뀌니까 한덕수 총리가 오면 안 되고 이게 도대체 헌법재판소에서 할 일입니까? 헌법재판소는 순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 탄핵은 중대에서 먼저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50며칠 동안 지금 가만히 두고 있다가 한덕수 총리 지난번에 단 한 번에 걸쳐서 심리 종결을 하고 선고를 3월 초에 예정이 돼 있는데 지금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헌재에서 다시 탄핵이 기각돼서 돌아오면 예. 그러면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한 두 누굽니까? 명이죠. 정계선 조한창 네. 후보가 그러면 임명이 다시 무효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된 이걸 또 걱정을 해서 예. 절대 한덕수 총리는 오면 안 돼.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먼저 탄핵한 사람은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군번이 또 군대 갈 때도 군번이 있고 그리고 순서가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최상목 대행이 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느냐 여부는 어쨌든 그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도 정말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일일 것 같고요. 자, 오늘 국회에서는 야당이 주도한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이 이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일단 이것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죠. 법안에 담긴 내용, 수사 대상, 이게 어떻게 됩니까? 7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그리고 경선 이 과정에서의 불법 여론조사 이것이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됐던 김영선 의원의 이제 공천과 관련된 예. 재보선 그리고 지방선거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여론조사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창원 산단 지정과 관련돼서 예. 여기에 이제 김 여사가 개입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주요하게 다뤄지게 되고요. 이렇게 이제 7가지지만 이게 이제 대선, 지방선거, 재보선, 국회의원 선거 각 지금 몇 가지 선거에 걸쳐서 예. 여론조사의 불법 여부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여기에 관련되신 분들이 단순하게 명태균 씨나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넘어서서 예. 지금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라고 하는 뭐 이준석 전 대표, 그 다음에 오세훈 시장, 예.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까지 포함되어 있거든요. 자, 이러다 보면 이 조사 범위가 상당히 넓을 수 있다. 예. 근데 다만 일단은 지금 그동안에 이제 이 명태균 씨 관련된 수사의 진척이 그렇게 없는 상태잖아요. 작년 4월부터 시작했는데 김 여사나 또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결과 보고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어떠한 소환 조사도 없고 또 수사의 진전도 없는 상황에서 중앙지검으로 패스를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소환 조사를 했죠. 그렇죠. 중앙지검. 이런 상황이 결국 특검법이 나오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검찰이 검찰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놔두면 놔둘수록 오히려 저는 논란만 커질 뿐이라고 보거든요. 예. 지금 이거 털고 가는 게 국민의힘이 향후에 다시 재건되고 다시 소위 보수로서 대한민국의 한 축을 맡는 과정에서도 이걸 털고 가는 게 저는 훨씬 유리하다고 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이 특검법 안에 워낙 뭐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 대권 잠룡들이 대거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시나요? 민주당은 참 좋겠습니다. 맘만 먹으면 뭐 탄핵할 수 있고 그리고 특검할 수 있고 줄탄핵, 줄특검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이 특검을 또 하겠습니까? 특검이라는 것은 검찰의 조사를 충분히 해서 안 될 때 여당과 야당이 합의해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합의했을 때 하는 건데 지금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합의한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민주당 단독 국회고 민주당 국회 전체가 민주당 상임위원장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이 이 특검을 하는 목적이 뭐냐? 예. 지금 탄핵의 과정을 보면은 상당히 지금 광장으로 보수층이 상당히 결집해서 나와 있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30% 박스권 안에 갇혀 있고
그리고 여론적 지지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50%까지 나오고 어떤 여론조사 보면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다급한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만약에 정말 소위 말해서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예. 저는 뭐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다음 타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대선 후보 사퇴하라 그런 것이 광장을 꽉 메우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상쇄할 것은 특검을 통해서 국민의힘을 쑥대밭을 만들어서 특검을 통해서 예. 여러 가지 뭐 홍준표, 오세훈, 또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부부 그리고 명태균 이 관련된 것을 다 예. 끄집어내서 특검 기간만 100일 아닙니까? 3개월 정도면 그런 전략이 숨어 있기 때문에 예. 국민의힘이 선거를 앞두고 이런 걸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오늘 민주당 야당 주도로 해서 이 명태균 특검법이 통과를 했고 지금 이제 주목되는 것은 국민의힘이 이제 제2요구권을 건의한다고 했으니까요. 건의한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그 거부권을 행사해서 다시 국회로 돌아와서 재표결이 진행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점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제 그 윤 대통령 탄핵 그 판결 시점하고 이제 좀 맞물려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판결 아마 이후가 될 것 같아요. 이후. 네, 네. 그러니까 14일 정도 지금 보지 습니까? 네. 오늘 통과가 됐고 지금으로부터 14일.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바로 표결. 그 특검법 재표결 날짜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만약에 이제 거부권이 행사가 된다면은 네. 보통 이제 2주 안에 거부권 행사하는데 최대행이 저는 거부권 행사할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근데 바로 하지는 않을 거고 아마 시간을 여러 가지 고심 끝에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3월 중하순 정도, 중순 정도 되거든요, 벌써. 네. 그럼 한 10일경쯤에 거부권 행사한다. 그럼 바로 이거를 재의결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론도 보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볼 텐데. 예. 근데 민주당으로서는 뭐 거부권을 행사 안 하면 좋은 거고 행사하지 않더라도 향후에 이것을 다시 재표결할 때 네. 결국은 이거는 만약에 이제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면 예. 기간 내내 이 부분은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겠죠. 일단은 지금 여당이 왜 명태균 씨와 같은 주요 위치에 있지 않은 사람에게 여당의 주요 인사들이 휘둘렸는지에 대한 의혹은 이 표결이 이루어질 때마다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좀 그렇기 때문에 뭐 민주당으로서는 표결을 굳이 일찍할 필요가 없다, 재표결을. 그런 점에서 보면 뭐 아까 얘기하신 대로 민주당에게는 꽃놀이패가 되겠죠. 그런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힘이 이걸 갖다가 언제까지 끌고 갈 수 있냐. 만약에 특검이 안 되더라도 예. 지금 검찰에서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이루어지면은 예.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소환해서 조사하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 자, 그렇게 되면 어차피 특검 아니래도 검찰에 의해서 양파 까지듯이 하나하나 나올 거예요. 그러면 괜히 국민의힘은 그 하나하나 양파 까질 때마다 오랜 기간에 걸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지금 한 번에 털고 가는 게 오히려 더 국민의힘에겐 좋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아까 장 드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거부권 행사 여부 그리고 재표결했을 뭐 때 좋습니다. 팩트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진정하게 정말 처벌을 받고 네. 팩트만 가지고 하는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얼마나 큰 날조 조작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작되거나 바뀌거나 변조되거나 여론에서 그 여론적인 여러 가지 흐름들이 사실과 다른 것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상황에서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 만약 이것이 정말 법대로 해서 수학처럼 1, 2, 3 플러스 마이너스가 정확히 보여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처단을 하고 척결을 하면 국민의힘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선거는 우리가 선거를 많이 치러보지만 선거 때 뭐 허위사실이라든가 허위사실 유포 같은 걸로 해서 당해가지고 예. 후보가 낙선하고 나중에 아무리 소송을 해서 뒤집어 본들 이미 선거가 끝나면 끝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노리는 것은 그것이고 과연 뭐 우리 교수님처럼 뭐 선거가 뭐 조기 대선에 있을 때 선거판에 이 명태균 걸로 다 덮으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덮는다고 하더라도 홍준표, 오세훈 시장이 이거에 대해서 아무 결백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결백한데 아니라는 것을 공격해가지고 더 씌워놓고 공격하는
그런 프레임을 갖추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재판 결과와 그리고 나서 지금 또 재판받는 4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법 리스크가 훨씬 더 국민들 뇌리에 많이 박히고 그것이 더 큰 논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꾸겠습니다. 최근 비명계 인사들을 잇따라 만나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오늘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났습니다.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임 실장이 인기가 높으셔서 언론에 관심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아이고. 실장이 보고 있습니다. 다들 얼마나 힘드십니까? 세상 사람 힘든 거지. 모두가 힘을 합쳐야 시기가. 그러니까 이게 저 요즘 뭐 그냥 쉽게 하는 말로 헌정수호 세력 때 뭐 헌법 파괴 세력 이 구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도 하고 그런 일에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다른 욕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우리 대표께는 이 좋은 소리보다는 쓴소리를 좀 많이 하고 싶네요. 우리 이재명 대표님과 경쟁을 해보려는 용기를 내보고 이재명을 넘어서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 저는 좀 성원하고 지지하고 할 생각입니다. 뭐 거의 정당이 되고 그런 일이 저는 한 달에 이제 이재명의 통합 행보 이런 기사가 많이 나잖아요. 보기 좋고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범위로 해내시면 좋겠다. 네, 이렇게 이재명, 임종석 두 사람 모두 통합 그리고 원팀에 공감을 했는데 임 전 실장 발언이 아주 미묘한 긴장감도 엿볼 수가 있는데 이재명을 넘어설 인물을 지지하겠다고 그랬고요. 좋은 소리보다는 앞으로 쓴 소리를 더 많이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네, 오늘 만남 어떻게 보셨나요? 뭐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선이 치러진다면 민주당이 바라보는 대선의 시대 정신은 극심한 분열을 넘어서는 국민 통합이 제 1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문제겠죠, 성장. 자, 그런데 이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 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거잖아요. 근데 국민 통합을 이루고자 하는데 당에서 통합을 이루지 못한다? 그럼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당연히 당 내에서 쓴소리를 하고 또 불만의 목소리를 제기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다독이고 또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과정은 너무나 뭐 당연한 과정이다. 근데 오늘 임종석 전 실장의 이야기는 생각보다 좀 더 날카로웠습니다. 보통은 비판적 지지를 얘기를 하는데 임종석 전 실장은 비판적 견제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사실상 건전한 경쟁을 하겠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했거든요. 저는 뭐 그동안의 그 소위 계파 갈등, 지난 공천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소위 공천 학살 거에 준하는 그런 그 공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생채기는 일정하게 있을 수밖에 없다. 다만 당에서 계파가 어느 계파가 주도권을 잡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교체로 일어난 일들은 항상 있는 일이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일단 사실상의 이재명 대표의 경쟁 상대를 지지하는 쪽으로 소위 비명계가 뭉치겠다라고 하는 선언이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고 다만 그것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경쟁이 아니라 선의의 경쟁으로 나가는 과정이 돼야 된다. 앞으로 어디까지 만날지 모르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낙연 전 총리까지 만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만남의 시도는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통합을 이루려면 최소한 합리적 보수까지는 함께 끌고 가야 대통령이 되더라도 국정을 이끌고 갈 수 있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이러한 만남의 시도는 더 광폭적이고 더 많은 만남이 앞으로 계속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장 교수님 어떻게 보셨나요? 글쎄 뭐 교수님께서 지금 지난 총선 뭐 저도 총선에 뛰었으니까 그 국민의힘에서 공천학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뭐 경선도 하고 뭐 전략 경선도 하고 했지만 과거처럼 그런 공천학살은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민주당에서 공천학살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비명행사, 친명행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이재명 대표가 임종석 전 실장이
뭐 성동인가요? 어디 가서 며칠 하다가 또 네. 다른 데 가서 하다가 뭐 선거운동 하다가 결국은 공천 못 받고 네. 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저런 모습이 통합행보인가 병 주고 약 주는 모습이라고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지난 총선의 해석할 앙금이 수- 오늘도 남아 있다. 그건 정치인들은 그것은 뭐 물론 지금 웃고 있지만 웃는 모습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봉합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현재 어떤 민주당의 뭐 공천을 보면 정말 이재명 일국 체제가 명시상무 일국 체제로 돼 있고 이것을 완성하는 것이 대선도 아니고 예.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입니다. 지방선거에서 완벽하게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어떤 그 세력을 지방 정권에 심어 놓는다면 그야말로 완벽한 이재명 일국 체제가 될 텐데 예. 그래서 지금 이 정치인들이 지금 민주당 정치인들이 삿바 싸움을 하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노리고 하고 있다고 봅니다. 대선보다도. 예. 그래서 그 전에 대선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또 대선이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여기에서 분화가 돼서 호남 신당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렇게 봐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지난번에 김두관 민주당의 중도 보수라는 발언을 통해서 그 속내를 보지 않았습니까? 김두관 의원은 이재명 대권 욕심에 뿌리맞이 망각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예. 김경수 도지사도 마찬가지로 당 정체성 하루아침에 못 바꾼다. 예. 그리고 이인영 의원도 민주당 국민의힘 아니다. 또 임종석 의원은 뭐라고 했습니까? 대선 패배는 이재명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예. 지금 하나씩 만나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그런 것들을 지난 총선에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 잘해보자. 알겠습니다. 근데 그게 되겠습니까? 어렵다고 예. 봅니다. 좀 전에 이제 박 교수님 말씀대로 진짜 지금 장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큰 통합을 위해서 당내 통합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앞으로 그거를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요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어제 책도 출간하고 정치 행보를 활발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자기 소신이 뚜렷하고 참 아까운 인물이다. 이제 물러난 지 2개월밖에 안 돼서 너무 섣부르지 않느냐, 너무 빠르지 않느냐. 헬기 타고 1950m 올라갈 수 있잖아요. 빨리 피는 꽃은 빨리 시들기 마련이다. 리더로서 당원들의 의견 그리고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가면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했다면은 훨씬 더 좋았겠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한 대표가 계엄이라는 특수 상황을 막아낸 것 이거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평가받을 거라고 저는 봐요. 네. 김대식 원내 수석 대변인 빨리 피는 꽃은 빨리 시들게 마련이다라고 했고요. 홍준표 시장이 뭐라고 했냐면 어제 이야기한 건데 한동훈 전 대표 윤석열이 만든 인형이다. 들어오면 나한테 죽는다.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내 비판 목소리가 상당히 높네요. 이거 장 교수님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네. 워낙 윤석열 대통령이 또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법무장관 할 때도 네. 상당히 지금 한동훈 그때 당시 장관한테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엄청나게 큰 그런 여러 가지 가혹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안 된다. 네. 왜 안 되냐? 정치 경험도 없고 더 커야 된다. 하여튼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했는데 홍준표 대표가 저렇게 강하게 하는 것은 물론 그 진심일 수도 있고 예. 정치를 오래 했기 때문에 어떤 현상을 보는 눈이 냉철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저런 것이 정치인들의 말은 다 뼈가 있고 어떤 노리는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보수가 50%가 정말 똘똘 뭉쳐 있는데 대통령 탄핵 반대에 대해서 뭉쳐 있는데 한동훈 대표가 여기에서 탄핵을 찬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수의 어떤 유권자들은 상당히 한동훈 대표의 비토가 심해서 예. 지금 지지율이 얼마나 많이 떨어져서 나오고 있고 저런 모습은 친윤을 그리고 지금 결집되어 있는 보수 유권자들을 향한 어떤 구애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네. 두 가지 측면에서 홍준표 대표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고 꽃이 정치인들 보면은 화무 11호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꽃은 피되
열흘을 못 간다. 화려한 것이 열흘을 못 간다. 예. 그러면 꽃이 한번 피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세월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오랜 세월 동안 꽃이 피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는 네. 윤석열 대통령이 과 같이 가면서 대통령이 되고 장관 되고 그리고 나서 국회에 가서 하고 그리고 비대위원장 앉히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예. 본인이 노력해서 한 것이었기 때문에 아직은 정치권에 알겠습니다. 들어오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박 교수님 말씀 듣기 전에 그 여론조사를 한번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죠. NBS 여론조사가 오늘 나왔는데요. 그 차기 대통령 적합도 요것만 일단 보면 이재명 대표가 31%, 지난주하고 변함이 없고요. 김문수 13, 오세훈 6, 홍준표 6, 한동훈 5. 한동훈 전 대표 것만 따로 놓고 보면은 지난주하고 별반 다름이 없고, 어떻게 보면은 이번 주에 굉장히 뭐 책도 출판하고 그랬는데 거의 이동이 없습니다. 네. 예. 뭐 책 내용이 이제 본격적으로 알려진 거는 네. 뭐 어제 오늘부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시간이 좀 걸릴 거다 이렇게 보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 지지층들의 네. 지금 구도가 네. 한 대표가 정치적인 자리가 생길 공간이 별로 없다라는 데 있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뭐 계엄에 대한 해제에도 참석하면 안 됐고, 네. 그 다음에 탄핵은 당연히 반대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결사옹위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지금 팽배해 있는데, 계엄 해제에 찬성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한동훈 대표가 다시 과연 이 공간에 설 수 있겠느냐. 결국은 어떤 탄핵 파면 결정이 나고 예. 분위기가 바뀌기 전까지는 한 대표가 등판하더라도 일정한 정치적 공간을 만드는 게 쉽지가 않고 또 그렇다 손 치더라도 국민의힘 지지층의 지금 소위 그 보수로 극우 보수로의 결집이 예. 쉽게 이완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은 한 대표의 정치적 공간이 열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도로 갈 수 있다. 네. 좀 그런 점이 좀 한 전 대표로서는 굉장히 시간이 굉장히 짧은 게 한계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있었다 그러면 예. 좀 더 국민들의 여론도 바뀌고 중도층의 여론도 좀 더 본격적으로 나올 텐데 이게 2달 안에 대선이 치러져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대표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 안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죠. 그러니까 그 조기 대선이 결정이 된 이후로 대선까지가 2달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는 어쨌든 그 기간이 너무 짧다고 생각하고 이제 미리 뛰기 시작한 것 같은데, 예, 지금 내부에 국민의힘 안으로 파고들 공간이 없을 거다라고 지금 이제 박 교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뭐 저도 지난 총선 패배하고 예. 당대표 나오는 거 저도 방송을 나와서 여러 차례 반대했습니다. 정치인은 책임지는 모습을 져야 되고 네. 책임을 지고 나서 돌아오는 것은 짧은 기간이 아니고 네. 몇 년 있다가 와야 되는 겁니다. 최소한 1년 이상은 있다가 오는 것이 도리고 예. 우리 국민들은 급한 것 원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어떤 책임을 지고 직에서 특히 정치인들은 정치적인 직에서 물러났으면 그만한 자숙을 시간을 갖는 것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가지 다른 공부를 하든가 예. 연말을 하든가 다른 일을 하든가 하면서 리프레시해서 그때의 상처를 추스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무장을 해서 와야 되는데 총선 끝나고 바로 대표됐죠. 그리고 나서 대표되고 1호 당원인 윤석열 대통령을 대표가 들어가서 친한계가 들어가서 탄핵을 가결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대통령과 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대표는 그때 당시 대표이기 때문에 예. 물론 본인은 계엄하는데 찬성하지 않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마음은 한국의 어떤 그 유권자의 표심은 상당히 정이 많은 그런 나라고 과거에 여러 가지 왕조적인 전통이 있기 때문에 왕이 어떻게 잘못되면 그 백성들은 그런 상처가 오래 갑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나와서 저렇게 도전한다고 해서 뭐 도쿄 방망이이지 않는 한 만약에 조기 대선이 정말 60일 내에 치러진다. 그러면 광화문에 모인 이런 광장에 모인 보수 유권자들이 그대로 대선으로 가는 겁니다. 예. 이 모여서 누구를 공격하겠습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 사람들을 공격하고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고 예. 그렇게 양극단으로 가기 때문에 어렵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박창환 장한대 특임 교수셨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